부천에 끔찍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만 부모님에게 이런 사건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큰 틀을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네, 지난 2012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교를 막 가기 시작한 7살의 초등학생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학교 등교를 이제 곧 이제 하지 않게 됐고요. 네. 그 후에 2012년 10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당시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제 어느 정도의 학대 행위는 있었지만 네. 욕실로 씻기 싫어하는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욕실로 끌고 가다가 넘어져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네. 또한 또 금방 일어났지만 한 달 동안 방치한 후에 사망했다. 방치라는 게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일단 놔뒀다는 것인데요. 더욱 친아들은 맞나요? 일단은 그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단 친자는 맞다라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네. 이렇게 사망한 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지만 네. 그 후에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직접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시신을 냉동 보관했고요. 네.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냉동 보관하면서 또 이사 갈 때도 가지고 갔는데요. 네. 지금 그 화면 자체는 오늘 있었던 것인데요. 영장 네.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법원에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기자들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를 죽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본 저 옷 입은 분은 어머니인데요. 기자들이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왜 아들을 왜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신 겁니까? 아들 안 보고 싶으세요? 살해하신 거 맞습니까? 아드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드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시죠.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4년 전 사고잖아요.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왜 지금 이렇게 수사가 급진전된 겁니까? 얼마 전에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2년 동안 이제 감금되었던 소녀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학대 사건 과정에서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장기간 학교를 나오지 않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결국 그 행방을 파악을 못했던 것인데요. 아, 저 사건 인천 연수구 거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굶주린 상태에서 먹기 위해서 탈출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저 사건의 그런 교훈으로서 장기간 학교 의무 교육을 받지 않고 초등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즉 전원을 확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라라는 그런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인천 연수구에서도요. 아버지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니까 아이를 방치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학교로 안 가는 애들 구해야 되니까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 행방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어머니가 놀랍게도 가출을 했고 결국은 실종 신고했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결국은 본인이 실종 신고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또 지금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른다고 했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실종 신고한 주체가 나도 있고 삼촌도 있고 남편 지인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구체적인 그런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네. 결국 삼촌이 했다, 남편 지인이 했다 등등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했고요. 네. 또한 그런 의심을 하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결국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그 시신을 친구 집에 놓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네. 신속하게 그 친구의 집으로 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이라고 보관했던 그 짐을 보니 놀랍게도 이제 아들의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2010년에 아이가 죽었어요. 훼손했습니다. 냉동고에 보관했어요. 근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인 집에 옮겼어요. 그럼 이삿짐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냉동 상태는 어떻게 유지를 안 했나 보죠? 실제로 그 냉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짐으로 놨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한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그 지인의 입장은 나는 정말 이게 시신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받았겠느냐. 나도 모르고 보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부천 원미경찰서인데요. 이설 기자. 현재 경찰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직 완전하게 아이의 몸이 좀 복원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훼손된 사체 일부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네. 추궁을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그러니까 사체 일부는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부모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아직 분명하지도 않습니다만 이렇게 된 아들을 훼손한 것은 물론 아들의 몸의 일부를 쓰레기 봉투, 화장실 변기라고요. 예. 자, 일단 그러면요. 본인은 내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살인 행위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진술대로 정말 그 어떠한 그 사건에 의해서 사망한 후에 단지 치료만 안 안고 훼손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봐야겠습니다만 네. 설령 살인 행위를 했다더라도 증거가 없다면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그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 보더라도 실제로 의심은 갔습니다만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면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목격자나 추가 증거가 없는 한 거기에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사실관계가 더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같이 아들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류랑 속옷이 40점씩 나왔다? 네, 사실은 이게 뭐죠? 그 사체와 함께 저 물건들이 보관되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혹시라도 추후에 도주하기 위한 그 도주 물품을 그 지인에게 같이 맡겨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그리고 또 의류나 속옷, 세면용품, 또 배낭 등등은 어찌 보면은 이제 여행 또는 출장 목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 자, 학교 측 그리고 그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제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지만 그분들 얘기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실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뭐 학교에서 전화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그걸 끝났다고 그래. 총 사부모님 전화 가신다고 말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정보를 접수받을 수 있다. 친권자가 아니면 무역상 문제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하고 같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는데